매일 아침에 빵 한 조각, 점심엔 또 든든한 흰쌀밥, 너무 당연한 우리 식탁의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밥과 빵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있는 독일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하는 한 종합 보고서입니다. 네, 저도 사실 제목만 딱 봤을 때는 이거 좀 너무 과격한 주장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 바로 매일 먹는 이 주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뭐 어떤 음식이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 우리 식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꽤 야심찬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과 함께 이 보고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우리 주식의 문제점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과학적 근거는 또 타당한지,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익생호는 또 뭔지,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떻게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나라 경제까지 살린다는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는 현대인의 대사질환, 그러니까 뭐 비만이나 당뇨 같은 병의 핵심 원인으로 딱 세 가지를 꼽습니다. 밀가루,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찰기 있는 자포니카 백미, 그리고 간편한 즉석밥. 역시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볼 건 밀가루겠죠. 빵, 국수, 과자. 정말 우리 식생활에서 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 보고서는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에 주목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글루텐 프리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소화에 안 좋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하다. 딱 그 정도죠. 근데 이 보고서는 그 작동 원리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요.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이 글루텐이 장내에서 조듈린이라는 단백질 분비를 막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조눌린이요? 그건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장 점막 세포들은 원래 벽돌담처럼 아주 촘촘하게 결합해서 외부 유해 물질이 몸속으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눌린이 분비되면 그 촘촘했던 결합이 일시적으로 느슨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문이 살짝 열리는 거죠. 보고서는 이 현상을 장누수증후군, 영어로는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아, 장에 말 그대로 누수가 생긴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보고서의 주장은 밀가루를 먹으면 장벽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원래는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혈액 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원래는 철저하게 걸러져야 할 소화 덜 된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 독소 같은 것들이 그 틈으로 유입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계는 이걸 외부 침입자로 보고 공격을 시작해요. 이게 바로 만성 염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원인 모를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 전신 부종 같은 증상들이 바로 이 장누수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 단순히 밀가루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소화 문제를 넘어서 장벽이 무너지면서 전신적인 면역 반응과 염증으로까지 이어진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경고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의 에너지원이었던 흰쌀밥. 이것마저 문제라고 하니 좀 충격적인데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보고서가 문제 삼는 건 모든 쌀이 아니고요. 특히 한국인이 선호하는 그 찰기 자르르 흐르는 자포니카 품종의 백미입니다. 이 쌀에는 아밀로펙틴이라는 전분 구조가 유독 많다고 하는데요. 이 아밀로펙틴은 구조가 약간 나뭇가지처럼 엉성해서 소화 효소가 아주 쉽게 달라붙어서 분해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소화가 잘 되고 빨리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보통 어르신들도 소화 잘 되는 걸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빠른 게 문제입니다. 음식이 너무 빨리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액으로 흡수되면요,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수직으로 치솟게 됩니다. 보고서는 이걸 인슐린 스파이크라고 표현하더군요. 갑자기 혈당이 폭증하니까 우리 몸의 췌장은 비상사태에 돌입해서 인슐린을 어마어마하게 뿜어내죠. 혹시 점심에 흰쌀밥 잔뜩 먹고 나면 오후에 갑자기 막 졸음이 쏟아지는 게 이런 현상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격히 올랐던 혈당이 인슐린 때문에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저혈당 상태가 오고 이게 나른함과 공복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보고서는 이런 과정이 매일 몇 끼니 반복되면 결국 췌장은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세포는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결국 지방간이나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밥심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췌장을 혹사시켜서 쥐어짜내는 에너지였을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그야말로 지뢰밭처럼 느껴지네요. 밀가루에는 글루텐, 쌀밥에는 아밀로펙틴, 그럼 바쁠 때 자주 먹는 즉석밥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이것도 결국 백매니까 같은 문제가 있겠군요. 네, 보고서는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여러 번의 도전과 가공을 거치면서 영양소는 거의 남지 않고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걸 즉석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당지수, GI라고 하죠. 이게 설탕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대사질환의 위험을 매일같이 사먹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장을 공격하는 글루텐과 혈당을 요동치게 하는 아밀로펙틴, 이 보고서가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나진 않았겠죠? 뭔가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익생원이라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는데 이건 단순한 쌀이 아니라 메디푸드, 그러니까 약처럼 기능하는 식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요. 그 핵심 기술의 중심에는 저항전분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저항전분.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말 그대로 소화의 저항이라도 한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일반적인 전분은 소장에서 포로당으로 분해돼서 우리 몸에 흡수되잖아요. 그런데 저항전분은 분자 구조가 매우 촘촘하고 단단해서 소화 효소가 분해를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랑 비슷한 역할을 하죠. 익생원은 우선 품종부터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 쌀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주로 먹는 길고 푸석한 인디카 종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 인디카 쌀이 원래 아밀로스라는 저항 전분이 되기 쉬운 성분 함량이 높은데 여기에 특수한 제조 공법을 더해서 저항 전분 함량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합니다.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된다. 그럼 아까 말했던 혈당 스파이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네요. 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일이 없는 겁니다. 보고서가 천연 혈당 조절기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그런데 저항 전분의 진짜 능력은 그 이후에 발휘됩니다. 소장을 무사히 통과한 저항 전분은 대장까지 내려가는데요. 여기서 장내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익균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됩니다. 유산균의 밥이 되어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유익균들은 이 저항 전분을 먹고 부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단쇄지방산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누수 지묵은 그걸로 손상되고 느슨해진 장벽세포를 다시 튼튼하게 재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안정시키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잠깐 정리해보면 저항전분은 소장에서는 흡수되지 않아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대장에서는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앞서 제기했던 두 가지 문제, 즉 인슐린 스파이크와 장두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라는 거군요. 네, 보고서의 핵심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걸로 그냥 밥만 지어 먹는 게 아니라 국수나 떡볶이 떡까지 만든다고 하더군요. 보통 그런 쫄깃한 식감은 밀가루에 글루텐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글루텐 없이 그것도 찰기 없는 인디카 쌀로 어떻게 그런 식감을 구현한다는 건지 좀처럼 상상이 안 가는데요. 보고서는 그 비결로 나노와 페이스트라는 공법을 언급합니다. 구체적인 기술 원리까지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핵심은 쌀가루를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입자로 쪼개서 반죽하는 과정을 통해서 밀가루의 글루텐이 하던 물리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기술로 보입니다. 글루텔르 단점은 싹 없애고 장점인 그 쫄깃한 식감만 구현해내는 기술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쫄깃한 식감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글루텐이 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완벽히 제거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 면,
떡, 라이스바, 심지어 일반 쌀이랑 똑같이 생긴 인조쌀까지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맛과 식감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더 커집니다. 개인의 건강 차원에서는 이 익생원이라는 것이 꽤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데요. 보고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죠. 이 부분이 사실 이 보고서의 가장 야심찬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식을 익생원으로 바꾸는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가져오는 4가지 거시적인 변화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국민 건강 증진입니다. 단순히 모두가 건강해진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더 구체적인 효과를 이야기하겠죠? 네. 당뇨, 비만,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는 주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런 질병의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이건 곧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한 건강 캠페인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재정권자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논리죠. 듣고 보니 이게 농업 문제와도 바로 연결이 되네요. 해마다 뉴스에서 보는 그 만성적인 쌀 과잉 생산 문제 말이죠. 남아도는 쌀 때문에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매하고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져서 시름이 깊어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두 번째 비전, 농촌 활력화입니다. 지금 남아도는 쌀은 대부분 밥을 해먹는 자포니카 품종이잖아요. 보고서는 이 논들을 가공용에 더 적합한 고아밀로스 품종, 즉 익생원의 원료가 되는 쌀 재배 단지로 전환하자고 제안합니다. 정부나 기업이 계약 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와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고질적인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량안보 문제도 거론되더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보고서를 보고 좀 놀랬는데 우리가 먹는 밀가루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기후 변화가 심할 때는 그게 정말 큰 약점이 될 수 있죠. 식량을 무기화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고요. 밀이나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 수출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 우리 밥상 물가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는 이 거대한 수입 밀가루 시장을 국산 쌀로 만든 익생원 가공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식량 자급자족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스케일이 큰 이야기네요. 경제적 효과, 즉 국부 창출입니다. 국부 창출이라니 이건 거의 뭐 정치 슬로건처럼 들리는데 보고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이 주장의 핵심은 이 저항전분 융합 기술을 우리의 반도체처럼 독보적인 국가 전략 기술로 삼자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글루텐 프리 시장과 건강 기능성 식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아시아의 거대한 쌀 시장과 서구권의 웰빙 식품 시장, 이 두 개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는 이 기술이 기존 글루텐 프리 제품들이 가진 맛과 식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가장 건강하면서도 가장 맛있는 탄수화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전 세계의 쌀 가공 시장을 선점하고 K푸드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안으로 제시된 익생원에 대한 한 보고서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장누수와 혈당 스파이크라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서부터 저항전분과 나노기술이라는 과학적 해결책, 그리고 이게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국가의 의료, 농업, 경제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대한 비전까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결국 맛있는 독과 건강한 약이라는 매우 선명한 구도로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루텐과 정제된 백미로 대표되는 기존의 주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정분 기반의 새로운 주식으로 식탁을 바꿀 것인가.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음식을 선택할 때 지금 당장의 편리함과 혀끝의 즐거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10년, 20년 뒤에 내 몸과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고려하고 있을까요? 다음 식료품점에 가실 때 빵이나 쌀코너 앞에서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